안녕하세요. 킹스포츠입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돌풍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신태용 감독도 있습니다. 신태용의 매직이 17년 만에 인도네시아의 아시안컵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16강 토너먼트 진출 희망의 발판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 남자 축구대표팀은 19일 카타르 도하에 있는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3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두 번째 게임에서 베트남을 1대0으로 물리치고 우승 후보라 불리던 일본과 같은 승점으로 16강 진출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태용호에게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도네시아 매체 안트라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극찬했다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밤늦게까지 축구대표팀 경기를 챙겨봤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매우 훌륭하고 경기력도 매우 좋았다고 말하며 인도네시아 팀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단 한 번의 승리에 이토록 열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AFC 아시안컵 본선 무대를 밟은 게 무려 17년 만인데 여기서 라이벌 베트남을 상대로 승리까지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아시안컵 본선 진출은 2007년으로 그마저도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던 대회였습니다. 그런 인도네시아가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내는데 성공하며 그토록 원했던 본선 진출에 한 발 가까워졌는데요. 사실 앞서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일본과 이라크의 경기에서도 일본이 무너지는 등 큰 이변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그 누구도 인도네시아의 승리에는 기대를 걸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실력이 한참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피파 랭킹 146위로 이번 대회 참가국 중 최약체로 분류되어 왔는데요. 152인 홍콩만이 그들 뒤에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었죠. 함께 경쟁을 치러야 할 같은 조상대국들은 각각 일본 17위, 이라크 63위, 베트남 94위로 최대 8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그야말로 전력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회 일찍이 조기 탈락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요. 하지만 공은 둥글다. 이걸 몸소 증명한 신태용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입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일궈내며 자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죠. 베트남을 상대로 인도네시아가 승리를 따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본국의 말레이시아에서마저 환호하고 크게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감정을 실어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말레이시아인은 댓글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대신해 베트남을 이겨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베트남이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의 해온 짓거리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운을 떼며 이어 베트남은 정말 기세가 등등한 이기적인 최악의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자기들의 축구팀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축구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게 졌을 때도 그들은 졌지만 자기들이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을 압도했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한국과 바레인 그리고 요르단과 같은 죽음이 조이기 때문에 본선 무대에서 베트남을 만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베트남을 이겨서 콧대를 꺾어주기 간절히 바랐는데요. 그걸 인도네시아가 해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한국인 감독님, 앞으로도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세요라며 신태용 감독을 향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실제 이 경기 패배로 라이벌 베트남은 잔여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일찍이 조별리그 탈락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안심하고 있다가 큰 코 다친 격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승리가 여러모로 큰 영향을 끼친 상황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자국 리그 때문에 경기장에서 반란이 일어나 서로 싸우는 등 축구에 대한 열정이 매우 뜨거운 나라인데요. 그렇기에 전 국민이 대대적으로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2002 한일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승리를 거뒀을 때 기뻐하던 국민들 모습과 비슷하달까요? 거리 곳곳에서 승리의 함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전에서 승리의 1등 공신이었던 선수는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입니다. 바로 2021년부터 안산 그리너스에서 뛰며 K리그와 인연을 맺었던 아스나위 망쿠알람이었습니다. 아스나위는 2년간 안산 그리너스에 소속돼 40경기를 소화했으며 이어 지난해는 전남 드래곤즈로 이적해 26경기를 소화했는데요.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이어 대표팀에서도 확실하게 에이스의 면모를 뽐낸 아스나위였습니다. 이날 아스나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주장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반 42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주장으로서 팀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을 상대로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는데요. 라파엘 스트라윅, 에기 마울라나 비크리, 마셀리노 페르디난, 이바르 제너, 야콥 사유리, 프라타마 아르안, 저스틴 후브너, 조르디 아마트, 샌디 월시, 아스나위, 에르난도 아리 수타르야디가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전반전 공방전이 펼쳐진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공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며 베트남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전반 38분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윌시가 헤더로 연결하며 골망을 노려봤습니다.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아쉽게 무산됐지만 자신감을 챙긴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곧바로 전반 39분에는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승리 열쇠를 따내기도 했죠. 베트남 수비수 탄빈이 페널티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공격수 스트라윅의 유니폼을 잡아당기며 넘어뜨린 것인데요.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아스나위는 침착한 표정으로 정확하게 베트남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골대 중앙으로 강하게 차넣었죠. 전반전 막바지 한 점 리드를 내준 베트남은 후반 시작부터 맹공을 퍼부으며 동점 골 사냥에 나섰습니다. 후반 8분엔 모처럼 득점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죠. 왼쪽에서 보민종이 예리한 왼발 크로스를 올렸고 페널티 지역으로 침투한 투아난이 발을 갖다 대며 슈팅 기회를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골문과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슈팅이 높게 뜨며 아쉬움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인도네시아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후반 25분 차라카오키가 페널티 지역 부근에서 공을 받으며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슈팅 직전 비에산이 먼저 태클로 걷어내며 한 골 더 달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죠.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이어지던 경기에서 베트남이 위기를 맞았는데요. 추가 시간 1분 페르디난이 왼쪽에서 수비수 2명을 뚫고 전방으로 질주한 뒤 팜탄농의 태클에 걸려 넘어진 것인데요. 주심은 곧바로 팜탄농에게 레드카드를 주었고 베트남이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추가 시간이 10분으로 길었기에 남은 경기를 펼치는데 더욱 힘들었죠. 실제 추가 시간 5분 사유리에게 터닝 슈팅을 허용하며 추가 실점할 뻔한 베트남이었습니다. 만회골을커녕 수비하기 바빴던 베트남은 결국 0대1로 패하며 인도네시아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조별리그 통과가 쉽지 않아 보였지만 저력을 발휘하며 베트남을 물리친 인도네시아는 오는 24일 일본전에서 자이언트 킬링에 도전하는데요.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한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다가오는 경기에서 이긴 팀이 최소 조 2위를 차지하며 본선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일찍이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짓고 본선 무대를 준비할 것으로 보였던 일본에게는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는데요. 3위 팀의 경우 남은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어 경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신태용 감독은 일본과 최종전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을 상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본과 경기하는 게 심적으로 더 편하다라고 전하며 선수 시절 한일전을 많이 치러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변을 일으키겠다고 전의를 보였는데요. 신태용호를 향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머쥔 인도네시아는 또 한 번 대이변을 일으키며 꿈에 그리던 본선 무대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